5만 원권 돈다발이 이곳에 몰렸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몰렸을까요? 여러분들도 정관진 TV를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롱 속에 있던 5만 원권이 은행의 예금으로 몰린다는 뜻이 은행의 예금으로. 그래서 환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환수율이.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늘 상반기입니다. 5만 원권 환수율 77.8%예요. 엄청나게 환수가 됐죠. 그죠? 이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요. 10조 원 정도가 5만 원권이 발행이 됐는데 환수가 7조 8천억 원. 환수율이 77.8%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제가 왜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추세선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자, 추세선 한번 보세요. 근래에 말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단 한 번도 말입니다. 5만 원권 회수율이 77.8%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론 상반기 기준이에요. 아직은요. 상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77.8%까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저는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자 많이 주니까 장롱에 넣어놓지 말고 이게 고금리 이자에다가 돈을 넣어놔야 되겠다. 뭐 저축은행에도 4,5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넣고 새마을금고에도 많이 준다는 곳에 가서 4,5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넣고 그리고 일금융권에도 넣고 저축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저축하는 게. 그냥 쟁여놓는 것보다가 저축이 더 낫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돈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하기 그만큼 좋은 나라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 5만 원권 회수율이 24.2%밖에 안 됐고요. 2021년에는 17.4%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낮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현금으로 놔둔 거예요. 현금으로. 달러로 바꿔서 놔두던지요. 일반적으로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67.4% 회수율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도 60% 회수율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56.4%이 평균이거든요. 근데 평균보다 더 월등하게 떨어지죠. 2009년 같은 경우는 5만 원권이 처음 발행이 됐으니까 신기해서 돈을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7.3%밖에 안 됐고요. 2014년에는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이때도 커서 이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대될 때니까 위기 때 돈을 간져 놓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뭐 경제활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위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게 위기일 때마다 이게 2020년, 2021년 보면 위기일 때마다 이게 돈이 숨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5만 원권도 지금 내놓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장롱 속에서 잠자던 돈들이 금리를 많이 준다니까 예금 적금에다가 많이 넣는 것 이것이 요즘의 추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금리 게다가 뭐 경제에 대한 희망이 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고 또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세계 주요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주요국도 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5만 원권이 56.5%가 돌아왔지만 미국의 100달러 건은요 81.3%가 돌아왔고요. 유로존에 200유로 건은요 104.8%가 돌아왔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돌아왔죠. 예, 그만큼 유로존의 금리가 세다는 거예요.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회수율이 보면 예, 달러 같은 경우는 2020년에 51%였거든요. 51%. 2020년에 51%였으면 보세요. 2020년에 51, 우리는 24.2%잖아요. 그죠? 예. 게다가 유로존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로존도 2020년에 46.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0년에 24.2%니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주요국의 고액권 회수율이 예, 지금 많아지고 있다, 잘 되고 있다는 은행의 고금리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게다가 권력이 무서워서 돈을 집에다 쟁겨놓는 그런 사람들은 외국은 조금 적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많았었다는 이야기고요. 예, 마지막에 경기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지금 시장에 미치고 결국은 고금리가 오래 간다는 이야기도 시장에 미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만 원권 환수율이 이만큼 많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쟁여놓는 것보다가 지금은 예, 저축하고 예금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평균 수익률이 3, 4% 수준입니다. 3, 4% 수준. 예. 그래서 말입니다. 요즘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예금이나 적금금리가 3%는 넘거든요. 4% 예, 초반이나 4% 중반이 대부분이고요. 뭐 특판이 가끔 나올 때는 뭐 10%까지도 올라가니 차라리 말입니다. 예, 저축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을 때는요.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을 쌓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위기가 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있죠. 예, 이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오래 간 적이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만큼 충격의 어떤 강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라. 그 말씀 제가 또 드리는 겁니다.